뉴 삼성으로 향해 가는 과정에서의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당장에는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투자를 계속 집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삼성전자 말고 어떠한 주식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삼성전자의 투자 움직임에 따른 수혜를 받는 기업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년부터 또 폭발적인 실적 성장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삼성전자가 최근에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데 지금 사도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삼성전자를 사기보다는 차라리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혜를 받으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세가 좀 기대가 되는 이 주식에 우리 PD님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현재 6만전자의 포지셔닝에 있는데 여기에서 7만전자, 8만전자 그 이상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 국내 증시의 방향성이 또 좋아져야 되고 무엇보다 반도체 업황 자체가 크게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반도체 업황의 수요가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 공급은 여전히 과잉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 대표적인 디램이라든지 낸드 가격이 크게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이라 삼성전자의 주가를 우리가 단기간 내에 좀 크게 상승하는 움직임을 기대하기에는 여전히 좀 무리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림 하나 그려드릴 텐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 그림은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이 의미를 하는 바가 뭐냐면 일단 이 기업이라는 놈은 특정 산업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고 이 산업은 특정 증시, 시장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우리가 사실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죠. 자, 근데 아무리 그 좋은 기업인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고 있을지라도 삼성전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 이 반도체라는 산업 업황이 좋지가 않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크게 올라가는 것이 좀 제약이 걸려 버립니다. 왜? 그 업황이 좋지가 않으니까 전체 돈이 이 시장으로 들어와야 되고 이 업황으로 들어와야 되고 이 기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기업으로 들어오는 이 돈의 줄기에 있어서 업황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가로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삼성전자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싶더라도 업황에서 막히다 보니까 그게 제약이 걸려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 업황이 좋더라도 시장, 증시가 안 좋다면은 또 가로막혀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업황이 좋지 않거나 증시가 좋지 않는다면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떨어지고 올라가더라도 떨어지고 올라가더라도 떨어지고 이러한 박스권을 계속 그리면서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뚫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업황이 살아나거나 증시가 살아나거나 라는 포인트가 필요한 거죠. 즉 지금의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좋아지려면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좋아져야 된다. 반도체 업황이 좋아져야 되고 반대로는 또 증시가 좋아져야 된다. 근데 그 두 가지의 흐름이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크게 기대를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다 보니까 그런 흐름이 하나라도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삼성전자에 직접적으로 비중을 늘리는 거는 조금 나중에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반도체의 업황이 좋아지는 거는 뭘 보면서 알 수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팔아서 돈을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반도체를 사느냐 그리고 그 가격은 어느 정도로 측정이 되어 있느냐인데 가격은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싸지는 게 이치죠. 자,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 반도체 시장은 대부분 다 메모리 시장인데 이 메모리 내에 대표적으로 디램과 낸드라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가격이 올라가는 국면에서 통상 삼성전자의 메모리 향 매출이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 삼성전자 매출이 살아나게 되는 이런 움직임들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최근까지 이 가격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합니다. 왜냐? 전반적으로 반도체의 수요가 많이 죽어 있는 상황에서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자, 공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요가 줄어든다. 가격이 줄어드는 국면. 이게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지가 않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게 해소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궁극적으로 공급은 낮아져야 되고 수요는 다시금 회복이 돼야 되는 시점이 나와줘야 된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디램과 낸드의 가격이 회복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는 반도체 업황이 좀 살아나는 듯하니 삼성전자에 좀 더 투자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메모리 반도체에 포함되어 있는 대표적인 기업 SK 하이닉스라든지 해외의 다수의 기업들이 이 반도체 업황을 살리고자 뭘 줄이고 있느냐? 공급을 줄이고 있어요. 이렇게 공급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좋아지는 흐름에 따라 수요가 회복이 됐을 때 비로소 업황이 개선이 되면서 여기에 포함되는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시 공급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근데 여기에서 메모리계 전 세계 1위라고 볼 수 있을 삼성전자는 오히려 공급을 눌리기 위한 투자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아니, 지금 이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다수의 기업들이 공급을 줄이려고 하는데 왜 삼성전자는 나 홀로 공급을 늘리려고 하느냐, 신규 공장을 투자를 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 역시 공급을 줄이면서 업황을 개선시키는 게 가장 우선시가 돼야 될 겁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고 있느냐, 큰 방향성을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장을 줄이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현재 TSMC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술 경쟁과 캐파 증설 이런 부분들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식으로 당장에는 내가 돈을 조금 손해볼 수가 있더라도 나중에 점유율을 확 늘려버려서 경쟁사 대비 이익폭을 크게 가져가야겠다라는 포부와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삼성전자는 당장에는 이 단기적으로는 돈을 벌 생각보다는 돈을 쓸 생각을 먼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뉴 삼성으로 향해 가는 과정에서의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당장에는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투자를 계속 집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기업의 주가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업의 실적에 비례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 즉 영업이익이 투자를 진행하면서, 즉 돈을 쓰면서 줄어드는 국면에 있다면 주가 역시도 줄어드는 국면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당장에는 삼성전자 주가를 우리가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현 시점에서 우리가 삼성전자 말고 어떠한 주식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삼성전자의 투자 움직임에 따른 수혜를 받는 기업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공급, 즉 생산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자, 생산을 늘리려면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줄까요? 기본적으로 공장 부지를 먼저 얻어내야겠죠. 자, 이렇게 공장 부지를 조성한 뒤에는 여기에다가 공장을 올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공장을 지은 다음에는 어떠한 부분, 여기에 또 장비라든지 이렇게 공조 시스템을 구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삼성전자 움직임에 따라 누가 우선시 수혜를 받겠습니까? 1차적으로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클린룸 기반의 공장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클린룸이라는 게 뭐냐면 반도체 공정을 다 진행을 할 때 반도체의 수요를 높이는 게 가장 우선시 중요하거든요. 수요를 높인다, 즉 불량품의 비율을 낮춘다라는 개념인데 불량품이 나오는 가장 큰 원인인 그 미세먼지 입자들, 먼지들이 여기 반도체 칩에 붙어가지고 불량품이 나오는 것을 애초에 방지하고자 진공이자 또 굉장히 깨끗한 공장을 짓기 위해 1차적인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클린룸 기반의 공장을 짓는 데 따른 인프라 기업들, 얘네들이 수혜를 1차적으로 받게 되고 2차적으로는 공장을 다 짓고 나서부터 이제 대표적인 소부장 국가들, 장비, 소재, 부품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1차적으로 얘기를 드릴 것은 이 인프라 기반의 기업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인프라 투자라는 것은 클린룸, 가스배관, 정화, 진공 펌프, 장비 설치 등 반도체 제조를 위한 기본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반도체 팹 투자 초기에 매출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러한 투자 움직임에 1차적으로 수혜를 받게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도체 인프라 투자 관련 기업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 큰 이유 3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지금 삼성전자는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뭘 하고 있다? 팹 투자를 강력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1차적인 이유고요. 그리고 2차적인 이유는 이러한 인프라 관련 기업들이 돈을 버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일단 이렇게 새롭게 공장을 짓는 부분, 2차적으로는 공정 자체가 전환이 되면서 교체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 마지막 3번째는 기존 공장을 유지 보수하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매출 확대에 대한 폭이 가장 큰 게 바로 신규 팹 구축 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이러한 움직임에 따른 인프라 관련주들의 실적 폭이 단기간 내에 크게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삼성전자의 이러한 투자 움직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특히 미국 쪽에도 집행이 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미국 테일러시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왜 나오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타일 세계화에 따른 미국 중심으로 한 자체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들이 강하게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여러 차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렇기에 삼성전자 역시 이런 움직임에 좀 동조화가 되고 있고 다른 반도체 관련 기업들 역시도 미국 쪽으로는 현재 팹 구축을 많이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인프라 관련 기업들이 해외 공장 대응을 위해서 현지 법인 설립 등 대응 준비 역시도 진행을 하고 있었기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투자하는 움직임에 다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투자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국내외 신규 팹 기반 기초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에 따라 국내 관련해서는 인프라 관련 투자가 내년부터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집행이 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해외 쪽으로도 마찬가지 내년 하반기부터 인프라 투자 시작이 될 예상이기 때문에 아마 이 인프라 관련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년부터 또 폭발적인 실적 성장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져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인프라 투자를 할 때 중요한 건 설치를 얼마나 더 빨리 하느냐가 중요한데 아무래도 일정이 연기될수록 그만큼 인건비라든지 유지 보수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 고객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프라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미 팹 공장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진행 상황들이 비교적 빨리 집행이 된다고 봤을 때는 내년에 확실히 이익폭을 크게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반도체 공정만 진공 상태가 필요한 게 아니라 2차전지 태양광 디스플레이 쪽의 공정 역시도 진공 상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움직임들을 보시면 2차전지와 신재생 관련해서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투자가 집행이 되고 있는지라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전지, 그 다음에 신재생까지도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도약하겠구나 라는 생각 가져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기업을 주목해보는 게 좋을까요? 많고 많은 기업이 있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릴 기업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개 기업이 세 가지의 모멘텀을 띠고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냐? 첫 번째, 삼성전자와 직접적인 연관도가 높은 기업. 두 번째, 경쟁사 대비 굉장히 강한 경쟁력을 띠고 있는 기업. 세 번째는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한 모멘텀을 고루 갖춘 기업 세 개, 첫 번째가 바로 STI입니다. 자, 우선 이 기업의 주력 제품이 CCS라고 해서 중앙약품 공급 시스템인데 자, 이 제품이 바로 내년에 삼성전자 투자 움직임에 따른 대표 수혜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다양한 장비 라인업까지도 보유하고 있는데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모멘텀을 띌 수 있는 기업이고 특히나 폴더블 시장이 또 개화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폴더블 디스플레이 투자 확대에 따라 OCR 장비 수주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STI는 이미 작년 실적을 상회할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비해서 올해 PER은 6배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저평가 국면에 처해져 있다 보시면 되겠죠. 네, 두 번째는 신성 ENG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클린룸의 FFU, 그 다음에 EFU 등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클린룸에 대한 수주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따라서 돈을 벌게 되는 기업인데요. 클린환경 사업은 반도체 2차전지 등 제조산업향 공기 제어, 장비 설치 및 관련 부품 판매를 진행하는 기업이면서 국내 최초로 클린룸 국산화에 성공을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내 점유율을 절반 이상 확보한 기업이기 때문에 고객사 역시 탄탄하다 볼 수 있겠죠. 여기에 태양광 내지는 2차전지까지도 사업에 대한 구조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인데 아무래도 지금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북미 쪽 내지 유럽 쪽에 공장 증설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 역시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에로티 베큐움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의 주력 제품은 바로 건식 진공 펌프입니다.
이 클린룸 자체를 진공으로 만들면서 더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환경 이슈로 인해서 습식에서 건식 쪽으로 많이 이동되고 있는 흐름인데, 여기에 메모리 반도체 공정 스텝 수가 증가가 되면서부터는 건식 진공 펌프의 수요가 또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니, 이 기업의 앞으로의 또 중장기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더해서 EUV까지도 도입이 확대가 되면은 더더욱이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기업은 국내 유일한 건식 진공 펌프 제조업체이면서도 핵심 고객사가 또 삼성전자입니다. 그 외에 이제 태양광 장비 업체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도 있는데, 삼성전자와 또 연이 끈끈한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에로티 베큐um의 지분을 7% 확보할 정도로 직접적인 투자까지 집행을 한 사이이기 때문에 더더욱 삼성전자와 관계가 끈끈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삼성전자의 이러한 투자 움직임에 따라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기업 역시도 내년의 실적을 사상 최대치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주가는 PER 내년 기준 4.6배, PBR 0.7배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극심한 저평가 국면에 처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얘기해드린 이 세 개 기업은요,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오랜 기간 납품한 경험을 보유를 하면서 제품이 설비에 대한 안정성까지도 확보를 한 기업이라 꾸준하게 앞으로의 삼성전자의 투자 움직임에 있어서 계속 고객사로 이어져 가며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도, 미국 현지 내 법인 공장 설립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미국향 투자 움직임뿐만 아니라 미국 내 또 다른 반도체 회사들의 투자 움직임들에까지도 한번 수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들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최근 제가 공부한 내용들 공유해드렸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오늘 얘기 드렸던 세 개 기업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왜냐? 이 기업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라는 산업 내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에 이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내년에는 또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을 하면서 더 큰 실적을 기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들이 주가가 바닥은 어느 정도 계속 저점은 들어 올려줄 수는 있겠지만, 돌파를 하려던 순간에 또 업황 때문에 꺾이고 하는 움직임으로 인해서 크게 우리가 상승하는 움직임을 기대하기에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린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포지셔닝 자체가 비싼 포지션이 아니라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래도 바닥권에서 우리가 좀 사서 모은다면은 이게 점진적인 우상향을 하면서 어느샌가 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때 탄력적으로 또 올라가 줄 수가 있는 게 바로 이러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알려드린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이 기업들은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와 또 태양광과 같은 모멘텀을 같이 볼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들에 대한 주가가 실질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더 탄력이 붙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투자는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게 투자라는 관점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하, 그래도 우리가 삼성전자보다는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있고 이 위에 저항대가 뚫린다면은 보다 탄력적으로 올라가 줄 수가 있는 이런 기업을 위주로 공부를 해보고 공략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좋다 보니 이런 관점을 여러분들에게도 공유를 드린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되세요. 뿅.